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매서운 추위 속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을 산 지도 며칠이 지났다. 어느 거울에 한눈에 봐도 부잣집으로 보이는 소슬대문 사이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간다. 행랑아범이 그를 사랑채로 안내한다. 이리 앉으시오. 먼 길에 오느라 수고하셨소. 18분 되어 보이는 젊은이와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의 여인이 그를 맞이한다. 아버지를 여의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소년 부자로 불리는 정시성의 젊은이였다. 물려받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도 되고 겸사겸사 점사로 기륭 하복을 알 수 있다면 마음의 부담이 내려질 듯하여 점쟁이를 부른 것이다. 내 올해는 신수가 어떤가 물어보려 이리 발걸음을 하시겠소이다. 노인은 산통을 흔들고 이리저리 책자를 넘기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다. 어허, 올해는 의도치 않게 큰 돈을 써야 할 듯하오. 예기치 않게 뭔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내어줘야 할 것 같소이다. 허허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데, 원래 단명할 팔자인지라. 이리 점사 결과를 들은 정청각은 당황하여 재차 물었다.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단명하다니요. 제 나이 이제 겨우 18이옵시다. 어허, 저도 제 정께가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리 점사를 듣고 보니 정청각뿐만 아니라 어머니마저 근심으로 반쯤을 이루지 못했다. 점쟁이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닐진데 그래도 찜찜한 마음을 떨쳐내기가 어려웠다. 어머니는 수소문을 하여 용하다는 관상쟁이를 집으로 불렀다. 관상쟁이는 정청각을 한참 바라보다가 혀를 차며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3년이 지나 첫 정월 대보름에 세상을 떠날 상이요. 단명하니 무자식이 당연지사로구나. 이리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관상쟁이를 억지로 끌어안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혹여 그 화를 면할 방도는 없겠소이까? 제발 알려주시오. 그것이 마땅히 뾰족한 수가. 옛말에 음덕양보라 하지 않소. 남에게 덕을 쌓는 선행을 베푼다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소. 한번 옛말을 시험해 보시구려. 이리 말하고 관상쟁이가 가버렸다. 어머니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다. 정청각은 근심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듯 말한다. 어머니, 뭘 그리 걱정하시나요? 그 관상쟁이 말이 맞는 말은 아닐 텐데요. 어머니, 제가 관상쟁이가 해준 조언을 따라 해보겠으니 마음 편히 하세요. 정청각은 어머니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남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생각이 떠올랐다. 다음날 정청각은
마을 입구 고개 아래에 문을 닫은 허름한 주막을 인수한 후 일꾼들을 데리고 가 새롭게 단장했다. 일전에 주모가 나이가 들어 더는 주막을 운영할 수가 없어 문을 닫으니 고개를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한다는 얘기를 집안의 행랑아범으로부터 전해 들은 터였다. 정청각은 자신의 비용으로 주막을 고치고 일꾼을 두어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쉬어가도록 했다. 국밥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노자까지 지어주도록 일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짜 주막을 가본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고 돌아 인근 마을에까지 인심 좋은 주막이라고 소문이 났다. 또 정청각이 주막을 뒤에서 지원해준다는 풍문이 돌았다. 주막을 연 지 언 3년이 다 되어가는 정초가 되자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주막을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으며 호기심에 일부러 와보는 사람까지 생겨 소문은 팔도에 퍼지게 되었다. 근동에 군수까지 지내고 낙향한 박시성에 양반이 살고 있었다. 워낙 청렴결백하여 가산도 넉넉하지 않아 여유가 없었다. 헌데 노모의 병수발로 남은 가산까지 탕진하여서 막상 노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편히 모실 음택조차도 마련하지 못하여 박군수는 시름이 깊었다. 때마침 예전에 박군수를 따르던 아전이 문상을 와서 딱한 사정을 알게 되고 소문이 자자한 정총각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어허, 어찌 일면부지인데 아쉬운 사정을 말하겠는가? 사또, 그래도 섭섭지 않게 상은 치러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정총각에게 사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요. 허허, 참, 양반 체면에 어찌. 한숨 짓는 박군수를 뒤로 한 채 아전은 군수가 안타까워 그 길로 도움이라도 얻어볼까 하고 젊은 주인을 찾아왔다고 했다. 딱한 사정을 들은 정총각은 주저없이 박군수가 노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정청각 소유의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음택을 마련해 주었다. 박군수는 고마운 마음에 장례를 마친 날 내일은 정청각을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잠을 청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박군수는 낯선 장소, 이승이 아닌 듯한 서고에서 눈을 떴다. 어허, 이보게. 자네가 문정이 군계 이력이라 하여 이곳으로 부른 것이니 빨리 장부를 옮겨 적게나. 서두르세나. 거무스름한 입술에 낯선 간복을 입은 사내가 자신을 다그치자 박군수는 얼떨결에 책상에 앉아 붓을 쥐었다. 관복 입은 사내가 모년 모월 모일 아무개 하고 일시와 사람 이름을 부르는 대로 박군수가 옮겨 적었다. 그러던 중에 금년 정월 보름 정 아무개 하고 박군수에게 도움을 준 정총각을 불러주는 것이 아닌가. 박군수가 이 장부가 무엇인가 하고 관복 입은 사내에게 묻자 저승으로 데려올 명부라고 말했다. 박군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붓을 놓칠 뻔했다. 박군수는 관복 입은 사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정총각에게 도움받은 일을 고하며 수명을 늘려달라고 간청했다. 관복 입은 사내는 사정을 찬찬히 들은 후 한동안 생각하더니
그런가? 이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네만. 자네가 그토록 간청하니 자네의 수고로움에 대한 보답으로 자네 부탁을 들어주겠네. 정총각은 훗날로 적어 넣게나. 그나저나 염라대왕께서 어찌 생각하실지. 어흠. 이 말에 박군수는 50년 뒤인 모년 모월 모일 정아무개 삼남 이녀 출산 이렇게 명부에 적었다. 이에 꼭 귓가에 쳤딱 울음이 들리더니 박군수는 잠에서 깼다. 마침 그날이 정월 대보름날이라 박군수는 참으로 기이한 꿈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총각네를 찾아갔다. 정총각은 상복을 입고 박군수를 반가이 맞이했다. 박군수는 반주가 곁들여진 정심상을 정총각과 함께하며 일전에 도와준 일을 고마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정총각이 21인데 아직 미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니 약관이 지났는데 어찌 미혼이시오? 예, 제가 여차한 일이 있어서 본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제 기일이 될지도 몰라. M1 처자를 과부 만들 것 같아서 그만. 씁쓸하게 웃는 정총각의 얼굴을 바라보며 박군수가 생각에 잠길 즈음 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을 찾는 객은 다름 아닌 3년 전에 정총각의 관상을 보아주었던 관상쟁이였다. 정총각은 박군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상쟁이를 방으로 들였다. 통성명하고 자리에 앉은 관상쟁이가 정총각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이럴 수가. 분명히 수명이 오늘까지로 보아 염려되는 마음에 들렸건만 상이 바뀌었소이다. 이리 말하며 관상쟁이가 지금의 관상은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길어졌고 자손 운도 트였다는 것이다. 놀라워하며 자초지종을 듣게 된 박군수는 아직도 생생한 지난밤의 꾼 꿈 얘기를 솔상히 들려주었다. 지난밤에 꾼 꿈이 길몽이었던가 보. 정공께서 갓난에 처한 이 몸을 도운 것을 염라대왕께서 가긍이 여긴 듯 하오만.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정총각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뭔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후련해졌다. 정총각은 허황될 수도 있는 점산이 관상인이 하는 것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신반의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어머니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 먼저라 여겨 관상쟁이의 말에 따라 오로지 자신의 명을 늘리겠다는 일념으로 남을 도우는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정총각의 생각 또한 점차로 변하게 되었다. 자신이 아직 젊어 삶이 영원할 거라 생각되었는데 뜬금없이 듣게 된 단명하다는 말을 되새김질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삶이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닐진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세상 찰나의 시간을 함께 사는 것이 삶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있어 남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겠구나. 생각이 이에 미치니 불확실한 미래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었다. 세산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담을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군수의 주선으로 정청각은 참한 처자와 혼례를 올려 가정을 이루었다. 정부자는 아내와의 사이에 3남 2녀의 자녀를 두고 가세는 더욱 유족하여졌으며 공짜 주막을 이어가며 7순이 넘는 나이까지 해로하여 전수를 다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